많은 분들이 대출을 알아보다 이런 카드깡까지 해서 돈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카드깡도 안 되는 경우까지 가면은 이제 좀 개인회생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속이고 중간에서 1, 2개월만 버티다가 휴대폰은 팔아치우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통신사는 손해를 보게 되고 나에게 이 대출을 알선한 업자와 채무자는 이익을 보게 되겠지만 통신사가 고소한다면은 감옥에 가겠죠. 아, 대출을 받은 사람도요? 그렇죠. 공범이잖아요. 이 업계에 있다 보면은 되게 네. 다양한 대출 상품, 네.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 실제 최근에 지인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개인회생도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대부 업체에서 네. 다른 데서는 안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는 대출해준다고 하고, 근데 핸드폰을 새로 개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뭔가요? 핸드폰만 개통하라는 건가요? 핸드폰을 개통하고 기계를 넘기라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쨌든 한 말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심사를 넣으면 부결이 되니까 네. 새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다른 번호를 이렇게 신청을 넣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번호가 달라진다고 해서 개인의 인적사항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 다른 핸드폰 번호가 간다고 다른 사람으로 인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있어요. 카드깡이라고 많이들 하죠. 내가 어떤 기계를 사는 거야. 가전을 사든지 휴대폰을 개통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기계를 바로 넘깁니다. 가장 크게 돈을 얻는 거는 자동차를 사는 거죠. 중고자동차를 사고 이 차를 바로 업자에게 넘기고 나는 수수료로 얼마의 돈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신용을 대가로 휴대폰이든 가전이든 자동차든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총 금액을 일시금으로 캐피탈사에서는 판매자에게 주고 캐피탈사는 나로부터 매달 얼마씩 12개월에 걸쳐서 받아가는 구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2개월 있다 개인회생에 들어간다. 그럼 캐피탈사가 손해가 보는 거죠. 누가 이득을 보느냐? 개인회생 들어가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이걸 중간에서 알선한 업자도 분명히 금전적인 수익을 챙겨서 가겠죠. 이게 불법이에요.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대출을 알아보다 이런 카드깡까지 해서 돈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카드깡도 안 되는 경우까지 가면은 이제 좀 개인회생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말씀하신 경우도 휴대폰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개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신규 가입을 하면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이 또 많이 나오니까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고, 통신사에서는 나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일단 기계를 주고 할부금을 추후에 청구하는 식으로 통신요금을 계획하게 되죠. 이거를 속이고 중간에서 1, 2개월만 버티다가 휴대폰은 팔아치우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통신사는 손해를 보게 되고 나에게 이 대출을 알선한 업자와 채무자는 이익을 보게 되겠지만 통신사가 고소한다면 감옥에 가겠죠. 아, 대출을 받은 사람도요? 그렇죠. 공범이잖아요. 우리 요새 공범 뉴스 많이 나오는데.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네. 대부업체 등록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는 네. 합법적인 업체 같은데 네. 그런 데서도 이런 걸 하나요? 통신을 개통하라고 하는 거는 대부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들이 하는 별도의 업무로 보이고요. 뭐 이거는 추측일 뿐이지만 대부업 등록번호가 있어도 위법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감독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다고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의사를 가면은 의사가 다 자격이 있어도 잘못된 진료 행위, 예전에 연예인들 많이 마약을 투약받고 이런 것처럼 안 좋은 행위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등록번호만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한번 좀 의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대출을 내가 모르고 받았다. 네. 그럼 고소 당하고 뭐 이러기 전에 바로 그냥 개인회생을 들어간다 이러면은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죠. 그거는 잘못한 일이니까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거는 고소를 안 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개인회생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금을 내고 좀 선처를 바라는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데 합의금 어떻게 해요? 합의금을 못 내면은 형량이 올라가겠죠. 모두 형사 사건이 그래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도 나오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합의금을 많이 주면은 피해자가 이 사람 합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으니까 약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탄원서도 내서 처벌이 약해지는 거고, 정말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해도 이 사람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